이제 새로운 키마의 전설이 시작되는 거야. 오늘은 이제 곧 나올 드래곤 라이징 시즌2를 포함한 차기 닌자고 시리즈의 최신 소식들을 총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닌자고의 새로운 프로듀서인 독이 직접 언급한 닌자고의 Q&A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콜과 바니아의 커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둠의 크리스탈이 끝나면서 닌자들은 각자의 파트너와 포옹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보기엔 그들이 로맨틱한 커플이라고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대답으로는 내게 의견을 물어본다면 내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시절 수석 작가는 아니었지만 콜과 바니아의 대본 중 일부를 썼고 작가실에서는 결코 이들의 낭만스러운 짝을 이루려는 시도가 없었습니다. 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공주를 조심해야겠어. 우리 속이고 있는 것 같아. 수많은 닌자 중에서 니아가 진을 만난 것은 우연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것인지 알고 싶다는 질문에 의도적이라는 답변은 퍼스트본과 7마리의 근원의 드래곤 중 누가 먼저 태어났냐는 질문에는 퍼스트본이라는 이름은 그녀가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해 그렇잖아?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의 땅은 임페리움에 있고 갈리브는 강기의 영역에 있다고 하네요. 와이드네스가 차원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답변을 했는데 참고로 와이드네스 출신의 캐릭터로는 와이드파이어와 히트웨이브, 라스가 있습니다. 초기의 라스는 호랑이 수인이라는 설정과 디자인 때문에 키마 출신의 캐릭터가 아니냐는 추측이 있었지만 와이드네스가 차원으로 밝혀지며 라스가 키마 출신의 캐릭터의 가능성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일부의 팬들은 키마 마지막에 나온 의문의 장소, 즉 키마 너머에 있는 이곳이 와이드네스이고 키마는 지역의 이름이라는 추측을 합니다. 예시로 닌자고 시티가 닌자고 차원의 전체 이름이 아닌 것처럼 키마는 지역의 이름이고 키마는 와이드네스의 소속이라는 추측입니다. 참고로 과거의 제작진은 키마 너머의 공간과 관련해 알려줄 수 없다는 식으로 언급을 한 만큼 충분히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정원이 차원이냐는 질문에 어머니의 정원 그 자체는 차원이 아닙니다. 아침 스타로가 닌자고의 영역에 있는 것과 같이 차원이 아니라고 하네요. 두 번째는 내년에 나올 신제품 소식입니다. 이미 제품 리스트는 저번 영상을 통해서 소개한 만큼 새롭게 유출된 미니 피규어 소식만 전달하면 우선 분량이 없던 제이를 포함한 오리지널 닌자 6인방과 와이드파이어를 제외한 아린과 소라가 이번 제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르다나라는 사냥꾼 옥깃을 거친 새로운 여성 캐릭터가 등장하고 신터, 번역하면 한제라는 의미를 가진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할 예정입니다. 특이한 것은 이번 제품군에 라스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요. 대부분 3반기 제품은 코어 제품군인 경우가 많았지만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라스가 출시하는 것을 보면 드래곤 라이징 시즌2의 제품일 가능성이 높고 라스를 제외하고도 늑대의 얼굴을 한 수인 빌런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선 늑대 수인하면 닌자고와 세계관을 공유하는 키마 세계관의 늑대 부족이 생각나는데 임페리움 출신의 레튼의 초기 컨셉 아트가 늑대라는 것을 보면 무조건 키마 출신의 캐릭터라고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선 드래곤 라이징에서 첫 번째로 들었던 의문은 과연 세대 교체가 일어날 것인가? 라는 의문입니다. 이번 시즌에서 아린과 소라, 리우, 와이드파이어까지 새로운 조용 캐릭터들이 많이 나왔고 계속하여 세대 교체가 암시되고 있는데 아린, 넌 우리보다 더 뛰어난 닌자가 될 수 있어. 스피지추를 독학했으면서 넌 가능성이 있어. 역대 가장 위대한 닌자가 될 수 있다. 사실상 기존의 닌자들 중에서 제2의 부모와 이번 시즌 마지막에서 복선을 남긴 우의 떡밥을 제외하면 그런데 어젯밤 다들 잠이 들었을 때 무슨 소리가 들렸어. 계곡 끝에서부터 날 부르는 소리였어. 아주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목소리였지. 사부님이구나. 대부분 닌자들의 떡밥이 해수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새로운 닌자들의 서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새롭게 서사가 진행 중인 아리는 그가 사용하는 능력은 아직 의문이고 부모님의 행방과 로이드가 언급했던 것처럼 역사상 가장 위대한 닌자가 될 수 있을지도 기대 포인트입니다. 다음은 소라가 남긴 떡밥으로 이번 시즌의 주인공은 소라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녀의 서사는 완성됐지만 아직 그녀가 다루는 테크 파워는 미스테리하며 리우와의 관계도 궁금합니다. 세 번째는 와이드파이어로 아직 그녀의 친부모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이번 시즌 엔딩에서 카이의 불의 원소와는 다른 원리에서 능력이 사용된다고 하기에
우리가 가진 힘이 똑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차기 시즌에서의 활약이 기대되네요. 마지막은 리우입니다. 이번 시즌에서 나온 베이비 드래곤으로 근원의 드래곤과 각종 캐릭터들의 언급으로 평범한 드래곤은 아니라고 합니다. 너 엄청나게 특별한 에너지를 가졌구나 꼬마야. 넌 아주 특별한 힘을 가진 존재구나. 저의 근거 없는 추측으로는 리우는 8번째 근원의 드래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인키마 마지막에서 9번째 불사조로 나온 프린스처럼. 이번 시즌을 통해 7마리의 근원의 드래곤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닌자들의 도복 뒷면을 보면 각각의 드래곤은 닌자들을 상징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리지널 닌자는 6명으로 한 마리가 남는 상황인데, 개인적으로 마지막 한 마리는 아린과 소라의 힘의 근원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아린과 소라는 하나라는 것을 암시하는 공식 설정과 스피니추만을 사용 가능한 아린, 원소의 힘만을 사용 가능한 소라는 닌자라고 하기엔 하나씩 모자르고, 마지막 드래곤의 상징은 크로스로드처럼 무언가 엮여있는 문양인 만큼 아린과 소라의 힘은 원래 하나가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다음은 뉴 닌자고 시리즈 최종장에서 나올 최후의 전투입니다. 현재 모든 차원이 통합되어 있는 만큼 수많은 캐릭터들이 등장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 중 닌자들에게 우호적인 집단으로 닌자들 덕분에 차원의 평화가 찾아온 최초의 차원과 네버의 역 속 존재들, 이번 시즌을 통해 닌자들과 협력관계가 된 세계의 봉우리의 드래곤과 진자고의 유일한 생존자인 아라코어, 구름의 왕국, 어둠의 세계의 클레글린 등 수많은 차원 속 존재들이 등장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어둠의 크리스탈에서 닌자들을 도와준 멀론피아와 스타로, 스톤키퍼, 뱀부조까지 더해지면 역대 최고 규모의 전투가 가능할 텐데, 차원 속 존재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하라는 왕국과 계속하여 차원의 멸망이 암시되는 만큼 우린 다시 만나게 될 거다. 이 순간의 끝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순간이 생긴다면 리우가 우리를 찾아낼 거다. 이 닌자고 최종장에서는 어둠의 크리스탈조차 뛰어넘는 역대급 전투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는 키마도 등장할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 어둠의 크리스탈보다 스케일이 커진 만큼 오버로드 이상의 포스를 지닌 빌런이 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새로운 시간의 마스터의 등장입니다. 드래곤 라이징 초반 시간을 지배하는 자,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시계바늘 형제의 명대사가 있었습니다. 시간을 지배하는 자, 모든 것을 지배한다. 이번 시즌에선 모로의 이펙트가 너무 커 절대 나오지 않을 것 같던 새로운 바람의 마스터가 나왔고, 현재 원소와 관련된 스토리를 다루고 있는 만큼 충분히 새로운 시간의 마스터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원소는 타임블레이드가 흡수했지만 시즌7 엔딩에서 로이드가 타임블레이드를 파괴한다고 했기에 일단 이것부터 없애기로 하죠. 너무 위험하니까. 타임블레이드는 크로노스틸로 제작되어 체내 지팡이와 동일한 재질인데, 체내 지팡이가 파괴됐을 때 원래의 원소의 마스터를 찾아간 것처럼 현재는 공식적으로 시계바늘 형제가 사망한 만큼 모로의 후손이 아닌 루프라시아가 바람의 원소를 계승한 것과 비슷하게 타임블레이드가 파괴되어 순수 에너지가 된 시간의 원소를 누군가 이어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우스와 와이드 브레인의 닌자고 시리즈는 평의 일륜이라고 할 정도로 스토리 구성이 비슷합니다. 저는 마우스의 스토리를 크게 3가지로 분류하는데, 파일럿부터 시즌3까지 이어온 가바돈과 오버로드를 거친 성가학의 전투, 시즌4와 7으로 이어온 차원과 원소의 스토리, 시즌8과 10까지 이어온 도깨비와 드래곤의 스토리, 어둠의 크리스탈로 끝난 시즌 11부터 이어온 닌자고 시리즈는 스토리의 구성적으로 성가학의 스토리와 비슷합니다. 시즌 11은 뱀부족 중심의 스토리, 시즌 12의 프라이 엠파이어는 리부트 뒤의 컨셉, 시즌 13은 지하 던전과 해골 빌런이라는 부분에서 지하 세계의 스토리와 유사하고 미지의 바다에 오지라는 위대한 파괴자와, 오버로드와의 최후의 전투는 시즌2에서 나온 성가학의 전투를 오마주할 정도로 스토리 구성이 비슷합니다. 우연인지는 몰라도 어둠의 크리스탈이 끝나고 차원과 원소의 중심 스토리가 나오는데, 시즌3가 끝난 이후 시즌4와 5를 통해 차원과 원소의 힘과 관련된 스토리가 나온 만큼 시즌4부터 7까지 스토리와 비슷합니다. 그렇게 원소 사가의 마지막 빌런인 시바 형제의 능력을 사용하는 새로운 시간의 마스터가 등장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차원과 원소의 스토리가 끝나면 평행 이론상 고대 도깨비와 같은 도깨비 스토리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네요.